안녕하세요. 호미입니다. 왜 웃냐? 갑자기 인사하기도 전에 왜 웃고 있냐? 여러분들 의문이실 수 있지만 제가 이 영상 벌써 5번째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허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 양반이 지금 이 같은 얘기도 아니고 5개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 영상을 이거 올렸으면 벌써 5일치 영상이 됐겠네 싶을 정도로 영상 5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까지 뻗치고요. 지금 저의 정신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치 않죠? 하나가 삐죽 나왔죠? 지금 계속해서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가 삐져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의 가장 이런 극단적인 직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지었겠지만 그냥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38살이 되기까지 정말 뭐 엄청 많은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보편적이면서도 좀 독특한 직업들을 겪어온 것 같아서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촤라라 여러분들에게 펼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했던 알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비누 공장에서 처음에 이제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고3 딱 끝나고 수시 됐다고 하고 이제 알바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나도 이제 드디어 돈을 벌 수 있구나 하고 이제 간 게 이제 그때는 뭐 알바문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핸드폰 당연히 스마트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아마 뭐 교차로를 찾았나 뭘 찾았나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억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알바문 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면 싹 나오는데 요즘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을 찾았고 갔는데 이제 제가 비누를 만드는 일은 안 했고 비누는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고 가게에다가 이제 비누를 착착착착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단순 노동을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손 쓰는 거를 잘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저는 이제 손을 되게 못 쓴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할 때 정말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남들의 속도에 얼추 맞출 정도로 착착착 이거 아직도 내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타타닥 착 타타닥 착 뭐냐면 박스 접어서 비누 넣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거기에서 유일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파네트 싸야 돼요. 파네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택배 올 때 박스에 이제 오잖아요. 근데 그 비누 박스만 오지 않을 거 아니야. 비누 박스를 여러 개 한 박스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한 박스만 또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 박스를 어딘가에 놔야 되잖아. 거기를 놓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쫙 싸. 그 다음 쌓은 다음에 뭐 해? 랩 이렇게 요 소리 내가지고 이제 감아서 내보내면 되는 자키라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찌끄 해가지고 이렇게 깔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까지 했던 게 저의 업무였어요. 그 당시에 최저 시급을 받았고 제가 생각보다 돈을 그러니까 적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급만큼 주신 거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랑 이제 같이 일하시던 이제 어머님들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 어머님들이 봤을 때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페이가 너무 적다 해서 제가 나올 때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 계셨던 이제 뭐라고 하죠, 조장이라고 해야 되나, 팀장님께서 따로 저 불러가지고 조금 더 챙겨주셨습니다. 10,000원인가 20,000원 더 챙겨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이제 일이었고 직업이었고, 두 번째 직업이 횟집.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장에서 음식점으로 가요. 그거 하려면 보건증 필요하거든요. 보건증 하려고 하면은 이쑤시개가 필요해요. 보건증.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식품 쪽에 계신 분들. 요즘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식품 쪽에서 일하는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식품 쪽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보건증 만들려면 그 이쑤시개 가지 필요해. 내가 자세하게 그래요. 어쨌든 그거를 했고 이제 처음으로 횟집을 갔는데 거기서 저는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손님을 맞이할 일이 없었잖아요. 비누 공장은 거기 이제 아시는 분들만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처음에 그 인사가 너무 개미만하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제 일을 바꾼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되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형님이 계셨어요. 형님도 계셨고 사장님도 젊으신 분이셨어. 조금 뭐 나이는 조금 있으셨지만 그래도 지금 제 나이보다 많으신 그냥 한 40 초반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려주셨어요. 야, 무조건 장사할 때는 인사를 잘해야 돼. 손님 오시면은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잘 해줘야 된다. 이것만 잘해도 돼. 너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너한테 요리하라고 할 거 아니고 그냥 너는 이제 치우고 갖다 드리고 메뉴만 받으면 할 게 많네 생각보다. 그런 것들 하는데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인사니까 인사를 잘해라. 그 당시 그걸 통해서 인사하는 습관이 조금씩 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도, 음식점에 나올 때도, 어딘가 들어갔다 나올 때 인사하는 게 그때 습관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직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나는 일이 맥도날드. 이제 젊은이들이라면 안 스쳐가는, 이 용인일 때 젊은이들이라면 꼭 스쳐가는 알바 중에 하나가 이 맥도날드랑 에버랜드입니다. 저는 근데 에버랜드는 안 해봤어요. 에버랜드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말을 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주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근데 저 할 때 당시는 주말이 가장 피크인데 주말에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원을 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는 그런 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에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 워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24시간인 이 맥도날드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24시간으로 진행되는 곳 말고 약간 뭐 10시나 11시쯤 되면 이제 장사를 종료하는, 그래서 다음날 준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워시라는 이름은 그대로 설거지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운터에 나올 일 없고, 카운터에 자꾸 나오면은 그 당시 점장님이 자꾸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어. 저의 얼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제가 이 워시 복장이 뭐랄까요, 그 앞치마 두르고 있고 이 고무장갑 끼고 있고 그 상태로 나오는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 그런 거지. 저의 얼굴 때문에 나오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변명을 하게 되네. 근데 그것도 되게 나름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즐겨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제 친구도 그걸 같이 하고도 있었고, 이제 친했던 형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알바할 때도 참 즐겁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일은 이제 제가 산업체를 다녔거든요. 군대 대신에 이제 이 직장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군인인 거야.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할 때 당시 2010 몇 년도가 되면은 이게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그 대체 복무가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있었거든요. 제가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자기기 기능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납땜, 그 전자기기 보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회로도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못 봐요. 너무 오래됐고. 그 당시에 또 그 자격증을 가지려고, 그 자격증을 이제 만들려고 딱 그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니까 싹 까먹게 되더라고요. 산업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번에도 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소기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청소기를 만드는 일에서 회로도를 그 이제 납땜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원래 정해진 일이 있거든. 이 산업기능요원들은 요런 일들을 해서 뭐 나중에 전시가 됐을 경우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게 뭐 요런 매뉴얼이 있다더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냥 저는 3년 다녔거든요. 거기 3년 다닐 동안 그냥 청소기의 로고만 인쇄했습니다. 인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 인쇄한 거냐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요런데 글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잉크 묻혀가지고 쫙 밀면은 여기 글씨 생기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손으로 수작업이래. 수작업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맨날 했습니다. 그걸 3년 내내 했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마 2년 했을 거예요. 왜냐면 1년 차 동안은 다른 일 아니고 청소기 포장이라든지 뭐 또 찌끄찌끄 하는 거, 그거 자키. 그러니까 첫 일이 도움이 된 거죠. 첫 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일 그거 쌓는 것도 별일이 아니고 랩 감는 것도 별일이 아니고, 뭔가 처음 들어가는데 잘한다 라는 소리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 경험이 도움이 돼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기 업체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고, 청소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청소기의 전문가 아니야. 3년 동안 청소기를 봤으니까. 안타깝게도 로고 인쇄만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를 몰라요. 그냥
청소기를 많이 본 것뿐이야. 하루에 막 700대씩 봤을 거야. 똑같은 모델만 그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믹서기도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믹서기도 인쇄만 해가지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소집 해제가 될 때 군복무가 끝났을 때 붙잡으셨어요 사장님이. 할 일이 없으면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뭐 급여를 더 책정을 해줄 테니 있어줘라. 근데 내가 그때 젊잖아. 그리고 누가 군대에 더 있고 싶겠어요. 이게 직장이지만 결국은 군대였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이야기할 강사, 마술 강사를 했었어요. 이거는 조금 특이하죠,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누 공장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선생님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 신기했던 게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 그 선생님. 제가 저번에 이 밖에서 야외에서 촬영하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은 이쪽을 누르시면 나온다고 하고 싶지만 없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때 취미로 마술을 했었어요. 그 당시 마술 붐이 살짝 일어났었어. 그때 막 이은결님, 최은우님 막 지금은 이제 막 재밌게 하시는 이미지였지만 그때는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카리스마 있고 막 최연소 마술사 막 해가지고 막 짱짱 나오고 막 마술학과 생기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도 마술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술학과가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나는 공부해서 마술학과를 가겠다. 그 당시 담임선생님이 야 공부해서 마술학과 가가지고 네 마술사 되면 뭐 어디서 일할 거냐. 그 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그런 거 공연 한번 해가지고 뭐 돈이나 되겠냐. 그 얘기에 싹 접었습니다. 그래? 왜냐면 나는 시장을 모르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던 꿈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보면 그 말에 휩쓸린 만큼 하고 싶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 아닌가 보다 나도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배워놨으면 유튜브 마술로 하고 있었겠죠. 포기하지 않았다면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그냥 잔잔바리로라도 뭐 이렇게 마술 도구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짜잔 오늘 호민이가 이런 마술 도구를 만들었고요. 이런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돈 19,900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모십니다. 그리고 구독자라면 10,000원대로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진을 대체 얼마나 남겨먹었던 거야. 아무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그렇게 실패하고 제가 그렇게 취미로 익혀놨던 게이 26살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이제 도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그 선생님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마술 강사를 하고 계셨고 제가 마술을 취미로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몇 개 보시더니 이 정도면 마술 선생님 하실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시간은 덜 쓰고 돈은 된다 하셔가지고 이제 정말 다 밝히셨어요. 본인의 수입을. 이게 이렇게 이런 구조고 이런 구조로 해서 요 정도 시간 하면 이 정도 돈이 돼. 우와! 하겠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조가 맞아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그 선생님의 실력인 거였어요. 그 선생님은 워낙 이제 그만큼 프로페셔널하게 그만큼 해도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실력을 쌓아놓으신 거지.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렇게 가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바로 될 거였으면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거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제 스스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애들 가르치는 거 정말 싫어라 해요. 애들이랑 놀면 놀았지. 아이들이랑 막 장난치고 이렇게 놀면 놀았지 아이들에게만 이거 가르쳐주고 이런 거 정말 어려워라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모진 소리 잘 못해. 선생님들이 원래 카리스마 이렇게 야! 그랬을 때 이제 딱 붙잡히는 그런 쟤들이 쫄았어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야! 하면 이제 애들이 더 신나서 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난장판인 수업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저는 또 그 당시 그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많이 받았지만 나름 즐거운 마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마술 선생님 되게 생소하잖아요. 마술사들의 마술 선생님이 아니라 누군데 문을 갑자기 열어 혼날라고 똑똑도 안 하고 이런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도 참 잘했을 텐데 그 당시엔 없었다.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어쨌든 그게 마술을 초등학교에 가서 애들이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알 텐데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도 가겠지만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생명과학도 있고 요리 수업도 있고 춤 수업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마술 수업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가서 마술 수업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의 마술사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짠 하면 이제 엄마들은 대부분 너무 좋아하시고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다음 주에 애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우리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꾸 밝혀가지고 재미없었어 이런 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밀을 밝히려고 해요. 그러면 몰라도 야 그거 야 이거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아하 혼날라고 노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문 닫아. 뭐 혼낼 건 혼내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 그 당시 아버지들은 꼭 이렇게 뭐 정답이 아닌데도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고 정답이 아니니까 애들은 답답하거든. 그럼 애들은 그거 아니야 아빠 그거 아니에요 아빠라고 해도 에이 맞잖아 그거 비밀 그거라서 얘기 못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답답해. 이거 그거 아니고 이거 버튼이 아니고 옆에 이거라고 라고 얘기하면 그거였네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더 약오르고 그럼 그거를 하소연을 나한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내왔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이제 물류센터, 커피 물류센터를 다녔습니다. 신기하죠? 그냥 물류센터가 아니라 커피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아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냄새를 못 맡아요. 그 산업기능요원 그 여파로 냄새를 아예 못 맡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 회사에 이제 취직하게 됐는데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셨어요 부장님이. 그러니까 아침에 그 콩 볶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2층에 콩 볶는 사람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물품들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그 비누 공장이 그다음 중간에 했던 이 청소기 포장이 요것들이 이제 시너지가 합쳐져서 이제 이 물류센터에 가니까 원체 이뭐 빠르트 쌓는 거는 1도 아니더라. 박스 쌓는 거는 1도 아니더라. 뭐 그래도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발가락 발톱이 자꾸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둥글어야 되는데 얘가 좁아지면서 네모내지더라고요. 이거 일 그만두니까 그 네모내진 게 다시 펴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 공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커피 공장에서는 참 나름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부장님이 커피를 늘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그냥 따라 먹으면 됐었거든요. 산미가 있는 그런 아메리카노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막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힘들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셨던 회사예요. 이제 뭐 육아휴직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퇴직금 부분들도 굉장히 정직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연차 수당도 다 해주시고 저는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퇴사하게 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육아휴직만 받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제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만둔 곳인데도 항상 끝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굉장히 감사한 또 직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하고 있는 배달입니다. 배달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이제 막 살펴보다 보니 배달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민과 쿠팡의 파트너가 돼서 그분들은 내가 파트너인지 아닌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난 어플만 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플 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식사를 책임지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야기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저 뭐 이마트 물류센터 일한 것도 있었고 신발 공장에서도 일한 적도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굵직굵직하게 생각난 것만 이제 말씀드렸는데도 그래도 참 다양하게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만큼 꾸준하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겠죠. 물론 3년 이상 한 일도 있고 1, 2년 이상 한 일들도 있지만 가장 오래 일한 거는 아무래도 마술 강사가 가장 오래 일을 했고요. 10년 정도 했으니까 맞나? 10년 약간 안 되게 했나요? 제가 26살, 6살에 시작해가지고 34, 5살까지 한 거의 10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직업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게 됐고, 오늘 댓글을 제가 이미 읽어놨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 너무 티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댓글 읽기를 죄송하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안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읽은 척하는 거는 너무 가짜인 게 티가 나니까 그냥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댓글들 그래도 써주셨는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윤영준님께서는 제가 누워있는 눕방 하면서 이제 영상을 올리니까 누울 정도면 영상 쉬셔도 괜찮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나으세요. 남자는 허리가 중요하니까요. 라고 이제 남겨주셨고요. 저의 허리 굉장히 멀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까 저번에도 중간에 괜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둬서 더 심해진 거거든요. 이제 더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용님은 이제 어제 영상에다가 루다야 아가 루다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나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천사가 사람이라면 루다일 거야 라고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고요. 호미님 아직 젊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미님이 안 좋은 사람이면 도움 주시는 분들도 없겠죠. 근데 주위에서도 아이들과 열심히 사는 좋은 사람인 호미님을 돕고 싶어서 그런 걸 테니까요. 지금은 감사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호미님도 그분들을 도와드리면 되죠. 그날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끝까지 응원하겠다. 뭘 해도란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죠. 마지막 루시님은 애들 키우는 분들은 알죠. 학교를 가든 어디든지 가주면 그때만큼은 자유시간이죠. 그렇죠. 그 자유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방학이 제일 싫죠. 하루 종일 붙어있는 고충은 암튼 허리도 괜찮아진다 싶을 때 더 조심하더라고요. 눕방도 괜찮아요까지 해서 따봉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해서 제가 좋아요를 이미 눌러놓은 상태예요. 이런 코멘트 저런 코멘트 되게 많이 했지만 뭐 기억은 나지 않고 또 정성껏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의 댓글을 원합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 뿅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더더욱 이게 막 넓혀져가지고 막 하루에는 막 댓글 읽기만 해도 뭐 모자랄 만큼 시간이 막 쭉쭉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지지하게 되네요. 이렇게 롤링 같기도 하고 십자가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가시기 전에 혹시 구독 안 눌러주셨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댓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댓글을 꼭 하나라도 아무거나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사연이면 더 좋고요. 아무거나 하나씩 남겨주시면 정말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난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자꾸 남기라고 하지마 하시는 분들 좋아요도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원은 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고 나는 안 하고 싶다 하시고 뭐요 그리고 난 후원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정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후원은 진짜 여러분들 마음껏 하고 싶으신 대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호맨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끝났다.